3번 질문 봅시다. 자, 3번 보시면 계획관리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경우 면적 제한만을 적용한다. 자, 우리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지정 요건 세 가지가 있는데 면적만 갖추면 지정해 주는 곳이 있고 면적과 광역이나 도시군기본계획 계획이 수립돼야 지정하는 곳이 있고 자, 그 다음에 면적이나 계획이 적용되지 않고 자유롭게 지정하는 곳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나눠서 알고 있어야 돼요. 암기 프린트 있죠 이거? 예, 암기 프린트 2페이지에 있다 이거. 예. 면적만 갖추면 그 책에도 뒤에도 있어요. 자, 면적만 갖추면 지정해 주는 곳이 자, 거기 보시면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 자연녹지 같은데 자, 이런 데 1만 이상 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공업지역은 3만 이상 돼야 되죠. 계획관리지역 같은 경우에는 30만 이상이나 10만 이상 돼야 돼요. 면적 계획이 다 있어야 지정해 주는 곳이 생산 녹지, 그 다음에 생산 관리, 보존 관리, 자,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자, 이런 곳은 면적 계획이 다 갖춰져야 됩니다. 면적 계획이 없어도 되는 곳이 있죠.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지구 단위 계획구역. 자, 국토교통장관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해서 지정한 지역. 자, 이런 지역은 면적 계획이 없어도 됩니다. 자, 그럼 계획관리지역은 뭐만 갖추면 됩니까? 면적만 갖추면 되죠. 자, 그래서 3번이 거기에 해당되니까 맞다 이렇게 하시고 4번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기본계획 수립되지 아니한 농림지역의 40만 제곱미터 부지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다. 틀렸죠? 없습니다. 농림지역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면적과 계획이 다 갖춰야 됩니다. 근데 계획이 수립됐습니까? 수립 안 됐습니까? 계획 수립이 안 됐죠? 자, 그래서 농림지역은 도시역 바뀌면 30만 이상이 되면 되는데 계획도 있어야 되는데 방금 4번 질문은 계획이 수립이 안 됐죠? 그럼 지정할 수가 없다 해야 돼요. 5번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기본계획 수립되지 않은 자연환경 보존지역의 5,000제곱미터 취락지구에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가 있다. 자, 취락지구가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면적 계획이 적용 없는 곳이죠. 그 계획이 없어도 되고 면적이 얼마든 간에 무조건 지정하는 곳이 여기 취락지구예요. 그 지정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5번은 맞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이 그 면적까지 다 한목에 외우려 하지 말고 처음부터 외워야 될 것이 이거예요.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건은 세 가지다. 면적만 갖추는 곳이 있고 면적 계획이 있어야 되는 곳이 있고 면적 계획이 적용이 없는 곳이 있죠. 이것부터 먼저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세부 사항들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아시고 암기 프린트에 그래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좀 외워야 됩니다. 자, 6번 봅시다.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상업공업지역 면적의 합계가 전체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의 100분의 40인 지역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다. 틀렸습니다. 주거 상업공업지역 면적 합계가 전체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가 돼야 되죠. 100분의 40은 안 되죠. 100분의 30 이하가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204쪽을 보세요. 204쪽. 자, 204쪽 찾았습니까? 자, 그게 중간에 3번에 개발계획의 수립 시기 및 변경이라다가 있죠.
원칙은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려면, 즉 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지정 전에 미리 수립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예에 보시면 다만 개발계획을 공모하거나 다음 지역에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수립할 수 있는데, 자연녹지나 생산녹지, 도시적 외적 같은 데는 아직 미개발적으로 기반시설이 없죠. 그래서 이게 미리 수립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구역 지정하는 수립하고. 자, 네 번째, 당해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상업공업적 면적 합계가 전체 면적의 얼마 이하 돼야 됩니까? 100분의 30 이하가 돼야 되죠. 이것 때문에 방금 문제 6번이 틀렸죠. 100분의 40일 때 해당이 안 되죠. 100분의 30 이하가 돼야 됩니다. 7번, 지정권자는 수용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할 때 수용 방식 적용 지역의 토지 면적 3분 이상 토지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자, 틀렸습니다. 환지 방식, 수용 방식이 아니고 한지 방식일 때 비용 부담자인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야 됩니다. 205쪽 보세요. 자, 개발계획 수립 시 동의라고 되어 있죠. 1번의 원칙 보시면 지정권자는 무슨 방식? 한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을 수립하려면 한지 방식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 면적 3분 이상에 해당한 토지 소유자와 그 지역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받아야 됩니다. 수용 방식은 동의받지 않는다 그랬죠. 자, 그래서 7번이 틀렸고, 8번, 도시개발조합은 도시개발 사업의 전부를 한지 방식으로만 시행할 수 있다. 조합은 전부 한지 방식만 시행한다. 맞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틀린 내용이 아니고 무슨 내용이다? 맞다 이 뜻이. 자, 그래서 교재를 어디 보시면 되느냐 하면은 223쪽을 보세요. 자, 223쪽에 보시면 그게 시행자 될 수 있는 시행자 표가 돼 있죠. 이번에 민간 시행자의 두 번째 칸 조합 보시면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이 시행자 될 수 있는데 갈로 안에 밑줄 쳐놨죠. 자, 도시개발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할 때만 시행자 됩니까? 전부 한지 방식일 때만 조합이 시행합니다. 자, 거기에 해당되니까 8번 맞아요. 9번, 도시개발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면적 3분 이상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또는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도 암기 사항입니다. 자, 틀렸는데 어디가 틀렸어요? 자, 토지 면적 3분 이상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또는이 틀렸죠. 와 해야 됩니다. 또는 하면 둘 중에 하나의 뜻이에요. 그래서 소유자 또는이 아니고 소유자와 토지 소유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 둘 다 같이 받아야 됩니다. 또는 하면 틀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어디를 보시면 되겠냐? 226쪽 보세요. 226쪽 찾았습니까? 자, 거기 보시면은 중간에 도시개발조합의 설립이라고 되어 있죠. 조합 설립인가를 보시면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의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대통령이 제한 사항을 포함한 정관을 작성해서 지정권자의 조합 설립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자, 그럼 내려가시면 이번에 조합 설립 시 동의라고 되어 있죠. 자, 인가받기 위한 동의자 수는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의 토지 면적 3분 이상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했죠. 와자 또 동그라미까지 해놨다. 주의해라. 응?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받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둘 다 같이 받아야 되죠. 또는 하면 틀립니다. 여러 번 시험에 물어봤어요.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10번 봅시다. 도시개발 사업에 반대한 토지 소유자는 도시개발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가 없다. 틀렸죠? 있다 해야 됩니다.
반대한 조합은 더 됩니다. 자, 그래서 교재에 어디를 보시느냐면은 자, 거기에 자, 228쪽 보세요. 228쪽에 보시면 중간에 조합원과 조합임원의 자격이라고 되어 있죠. 1번 조합원 보시면 조합의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의 토지 소유자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사업의 반대자도 될 수 있다고 메모까지 해놨죠. 네, 그래서 반대자도 조합이 됩니다. 자, 그래서 10번이 거기에 해당되니까 없다 해서 틀렸어요. 11번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 계획을 포함될 수가 있다. 틀렸습니다. 자, 도시개발 사업의 실시계획에는 구체적 공사계획에는 지구단위 계획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자, 우리 도시개발 사업의 실시계획 있죠? 이 실시계획이 어떤 계획이냐? 도시개발 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사할 건지 구체적 공사계획이 무슨 계획이다? 실시계획. 그러면 이제 도시개발 구역에 자, 여기는 기반시설을 이렇게 넣고 여기도 기반시설 이렇게 넣고 자, 여기에 기반시설 이렇게 들어가고 자, 여기에는 아파트 단지를 넣자. 그럼 일정 용도의 건물만 넣어야 되죠. 그럼 꼭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것은 몇 가지 용도를 정해서 넣어서 자, 개발할 때 쓰는 것이 지구단위 계획이랬죠. 몇 가지 용도만 정해서 건물 배치시킵니다. 그러면 이 아파트 단지에는 반드시 이게 들어가야 되죠. 지구단위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신도시에 여기 상업지역인데 여기에 모든 상업시설 다 넣을 것이 아니고 신도시에 필요한 상업시설만 넣어야 됩니다. 그럼 뭐 써야 됩니까? 지구단위 써요.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 하는데 다 여기에 건물 배치시킬 때 다 뭐로 해야 됩니까? 지구단위 계획으로 합니다. 그래서 자, 도시개발 사업의 실시에는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반드시 뭐 해야 된다?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 어디 보시느냐 하면은 231쪽 보세요. 자, 거기에 실시계획에 자, 실시계획 작성에 이번에 의무적 포함사항 찾았습니까? 실시계획에는 어떻습니까?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될 수 있다면 안 돼요. 되어야 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12번 지역의 지가가 인근의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높은 경우에는 수용 사용 방식으로 시행해야 한다. 틀렸죠? 지가 높을 때는 무슨 방식? 한지 방식 써야 되죠. 수용 사용 방식은 지가가 어떻습니까? 낮아야 됩니다. 그래서 235쪽을 보세요. 자, 235쪽에 제3절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방식에 있어서 이번에 도시개발 사업 시행 방식 적용 기준에 환지 방식 보시면 칸에 보시면은 두 번째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가가 인근의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높아라고 되어 있죠. 자, 가격이 높을 때 쓰는 방식이 뭐다? 한지 방식. 자, 거기에 235쪽에 있죠. 자, 수용 사용 방식은 지가가 어떻습니까? 낮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방금 푼 문제에 12번에 지가가 높을 때는 수용 사용 방식이 아니고 한지. 13번 지방공사는 사업 대상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 사용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지방공사 같은 공공사업자는 이 요건 갖추지 않습니다. 지방공사가 아니고 민간사업자래요. 민간사업자일 때는 수용사용 방식에서 발생되는 개발이익이 너무 크기 때문에 민간사업자일 때는 독점하기 때문에 이런 민간시행을 제한하기 위해서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소유하고 총수 2분의 2 이상 동의받아야 돼요. 공공시행자인 지방공사는 이런 요건 갖출 필요가 없습니다. 자, 238쪽을 보세요. 자, 거기에 제4절에 수용 또는 사용 방식에 있어서 1번 토지는 수용 사용에 2번 보시면 민간사업 시행자 수용 또는 사용 시 동의요건이라고 되어 있죠. 민간사업 시행자 깔로 띄워놓으시고는 사업 대상 토지 면적 3분의 3 해당하는 토지 소유하고
자, 토지 소유자 총수 1회 이상 해당하는 자에 동의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옆에 써놨단 말이에요. 공공시행자일 때는 이런 요건 갖춘다, 갖추지 않는다? 갖추지 않죠. 그 지방공사 같은 경우는 공공시행자이기 때문에 이 요건 갖출 필요가 없습니다. 13번이 그것 때문에 틀렸고 14번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토지 매수대금 전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토지상환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자, 수용 사용 방식에서 자, 개인 토지를 수용했을 때 대금의 원칙으로 현금 주는데 일부 지급을 위해서 채권 발행할 수 있습니다. 자, 전부 지급이 해놨죠. 그것 때문에 틀렸어요. 자, 그래서 239쪽 보세요. 자, 239쪽에 토지상환 채권 발행 조건 등 찾았습니까?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 원하면 토지 등의 매수대금 전부입니까? 일부입니까? 일부 지급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정한 바에 따라 사업 시행으로 조성되는 토지, 건축물로 상환한 채권, 토지 상환 채권 발행합니다. 전부 지급하면은 환지처럼 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요. 일부 지급이다.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시행자는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4분의 1을 원형지로 공급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공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3분의 1 이내로 공급할 수 있죠. 3분의 1 이내는 4분의 1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죠. 그러니까 맞단 말이에요. 맞는 질문입니다. 3분의 1 이내까지 공급이 되니까 4분의 1을 공급해도 되죠. 자, 그래서 240쪽 보세요. 240쪽. 자, 중간에 4번에 원형지 공급과 개발 찾았습니까? 1번 지정권자 승인 보시면 시행자는 도시를 자연 친화적으로 개발하거나 복합적 입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미리 지정권자 승인을 얻어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에게 원형지를 공급해서 개발하게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공급될 수 있는 원형지 면적은 도시개발구역 전체 면적의 얼마 이내로? 3분의 1 이내니까 4분의 1도 여기 해당되죠. 자, 그래서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수용 사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 사업에서 조성 토지 등의 가격은 공시지가 기준이다. 자, 틀렸습니다. 감정가격 기준입니다. 감정가격 기준. 245쪽을 보면 돼요. 자, 245쪽 보시면 자, 조성 토지 등의 가격 평가라고 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원칙 무슨 가격? 감정가격입니다. 감정가격. 자, 그래서 거기에 방금 푼 문제의 16번은 공시가 아니고 감정가격이 됩니다. 물론 감정 이하로 줄 수 있는 예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보세요. 평면 환지란 환지전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권리를 도시개발 사업으로 건설되는 구분 건축물에 이전해주는 방식. 자, 토지 건축물의 권리를 구분 건축물, 아파트 같은 것으로 바꿔준다는 뜻이죠. 이는 평면 환지가 아니고 입체 환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247쪽 보세요. 247쪽. 자, 247쪽에 보면 보충학습의 환지 계획의 기준 찾았습니까? 247쪽에. 자, 거기에 2번에 보시면 환지 방식은 다음 각호 같이 구분하는데 평면 환지는 환지전 토지에 대한 권리를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되는 어디에다 이전해 줘야 돼요? 토지에 이전해 줘요. 그래서 토지 주고 토지 바꿀 때는 평면 환지라고, 입체 환지는 자, 환지전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권리를 도시개발 사업으로 건설된 구분 건축물에 이전해 주는 거. 즉 구분 건축물을 바꿔주는 것을 무슨 환지? 입체 환지. 방금 본 문제 17번 이것 때문에 틀렸죠. 18번 환지 설계의 경우 하나의 환지 계획부에서는 같은 방식을 적용해야 되는데 입체 환지를 시행할 때는 반드시 평가식을 적용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18번은 맞는데, 자, 그 밑에 다시 247쪽 보세요. 자, 환지 계획 기준에 3번 보시면 환지 설계 교환 기준이죠. 평가식, 즉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전의 토지 평가 가액에 비례하여 환지를 결정하는 방법, 즉
가격으로 바꿔주는 것을 평가식이라 합니다. 이걸 원칙으로 하되, 자, 한지 지정으로 인하여 토지용이 경미하거나 기반시설이 단순한 정비 등의 경우에는 면적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면적식은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전의 토지나 위치를 기준으로 한지를 결정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 경우 하나의 한지 객구에게는 같은 방식으로 적용되고, 입체 한지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무슨 식? 평가식이 되고, 입체 한지라는 것은 토지나 낡은 건물로 주고 구분 건축물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대상물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무슨 식으로 해야 된다? 평가식, 가격 기준을 바꿔주라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맞는 내용이다. 자, 그 다음에 19번. 한지 객구의 평균 토지 부담률은 지정권자 인정할 때는 58%로 할 수 있다. 맞습니다. 지정권자 인정하면은 60%까지 돼요. 그래서 자, 원칙은 토지 부담률은 50%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지정권자가 인정하면은 60%까지 할 수 있습니다. 60% 이하 할 수 있어요. 60% 이하에는 58% 들어가죠. 자,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으면은 60%를 어떻게 할 수 있다? 토지 부담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교재에 248쪽 보세요. 248쪽. 자, 248쪽에 밑에 보시면은 박스의 핵심 정리. 토지 부담률이라는 제목 있죠? 찾았습니까? 자, 거기에 2번 보세요. 한지 객구의 평균 토지 부담률은 얼마 초과 못합니까? 50% 못하지만은 다만 해당 한지 객구의 특성을 고려해서 지정권자가 인정할 경우에는 얼마까지? 60%까지 되죠. 거기 58%도 거기 들어가니까 맞죠. 한지 객구의 토지 소유자가 자 3분의 4 동의했을 때는 60%를 어떻게 할 수 있다? 초과할 수 있죠. 19번이 거기에 단 거니까 맞다 이 뜻이. 자, 이제 넘어가서 20번. 한지객에서 환지로 정하자는 종전 토지에 있던 권리는 환지처분 공고된 날 다음 날에 소멸한다. 자, 틀렸죠? 환지처분 효과, 권리의 소멸, 취득, 확정 이전 시기에 관한 것인데, 자, 한지처분 공고일날 발생되는 것은 처음보다 뭐에 관한 거? 소멸. 자, 공고일의 다음 날 발생되는 것은 자, 새로 취득하거나 이전하거나 확정되는 것은 다음 날 발생되고 존속하는 것은 두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소멸에 관한 것은 무슨 날이 발생한다? 공고일 다음 날이 들어가서 틀렸죠. 자, 257쪽을 보세요. 자, 257쪽에 위에 보면 한지 처분 효과라고 되어 있죠. 자, 찾았습니까? 한지 처분이 됨으로써 권리가 취득, 소멸, 이전, 확정의 시기를 말하는데, 자, 일반 환지 보시면은 한지객에서 정해진 환지는 한지 처분 공고된 날 다음 날에 종전 토지를 봅니다. 그럼 종전 토지에 대한 권리가 한지로 이전했다는 뜻이니까 다음 날 효과인데, 그 다음 보시면 환지로 정하지 않은 종전 토지에 있던 권리는 한지 처분 공고된 날이 끝나면서 뭐가 됩니까? 소멸이 되죠. 그래서 소멸에 관한 것은 다음 날이 아니고 언제다? 공고일 끝나면서 소멸합니다. 자, 그래서 20번이 그것 때문에 틀렸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런 부분이 도시계획법에서 주로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고, 자, 정비법을 합시다. 자, 1번 정비법의 1번 보세요. 단독주택 및 다세주택이 밀집한 지역에 전기기반시설과 공동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존 정비 개량하기 위한 사업은 재개발 사업이다. 틀렸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에요. 자, 그래서 틀렸고 2번
재개발 사업은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에서 도시능 회복 및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맞죠? 재개발 사업은 오래된 주거지역에서 할 수도 있고 오래된 상업공업지역에서 됩니다. 3번 재건축 사업은 정기비안스러운 양화나 노블량 건축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이 밀집한 지역에 주거환경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다. 틀렸죠? 재건축 사업의 대상주택은 단독주택이 아니고 무슨 주택? 공동주택. 그대로 틀렸어요. 자, 이 1, 2, 3번 다 교재 281쪽을 보시면 돼요. 1, 2, 3 다 281쪽에 있습니다. 자, 거기에 281쪽에 정비사업이라고 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정비사업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두 가지 지역이죠. 자, 그래서 보시면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관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블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 주거환경 개선할 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하는 첫 번째 지역이고, 그 다음에 보시면 단독주택, 다세주택이 밀집한 지역에 정비관시설, 공동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존, 정비, 개량하기 위한 사업도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죠. 이것 때문에 1번이 틀렸어요. 재개발 사업이 아니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도 두 가지 지역입니다. 자,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블량 건축 밀집한 지역에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거나 즉 오래된 주거지역에서 하는 사업이다. 재개발 사업이고, 그 다음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의 도시기능 회복 및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 개선하기 위해서도 재개발 사업합니다. 거기 방금 푼 문제 2번이니까 2번 맞아요. 재건축 사업은 한 곳이에요. 정비기반시설은 양화나 노블량 건축물에 해당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인데, 이 재건축 사업은 기반시설 상태는 양호하죠. 자, 대상주택이 무슨 주택? 공동주택입니다. 단독주택이 아니에요. 자, 그것 때문에 3번이 틀렸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4번 좀 봅시다. 공원, 광장, 공용주차장은 정비기반시설이지만 놀이터 마을회관은 공동용시설이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교재에 282쪽 보세요. 자, 4번에 정비기반시설이라고 때가 있죠. 자, 정비기반시설은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 등등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주민공동용시설 찾았습니까?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등은 전부 다 무슨 시설이에요? 공동용시설이죠. 4번이 거기에 해당되니까 맞다. 5번 재건축 사업의 토종 소유자는 지상권자, 토지만 소유자, 건축물만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 맞지요? 재건축 사업은 토종 소유자가 해당되려면 반드시 자,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가 돼야 되죠. 그럼 이 말은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를 자, 동시에 소유하고 있어야 되죠. 둘 다 같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건축물만 소유자, 토지만 소유하는 자, 지상권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자, 283쪽 보세요. 9번에 토지 등 소유자라고 되어 있죠. 정비법상 권리자로서 양갈로 1번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은 정비관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토지 소유자 되고 건축물 소유자 되고 지상권자 됩니다. 그러나 이번에 재건축 사업은 정비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라 했죠. 이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라는 것은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동시에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방금 본 문제의 5번처럼 지상권자, 토지만 소유자, 건축물만 소유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재건축 사업에서는. 6번 시장 군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비용 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된다. 자, 우리가 정비 사업을 하려면은 그 도시에 자, 어느 정도 사업이 필요한지 파악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것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자, 이 계획은 군 지역에서는 수립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군수는
그 부분이 틀렸어요. 자, 그래서 이 교재에 자 285쪽을 보시면 돼요. 285쪽. 자, 285쪽 찾았습니까? 자, 거기에 자 1절에 있어 2번 정비공인 수립 보시면 수립 업무 특별시장, 광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은까지만 줄쳐놨죠. 그 위에 또 군수는 X다 하라고 써놨죠. 다음 사항이 포함된 정비기본 계획을 몇 년 단위로? 10년 단위 수립하죠. 자, 그래서 사업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파악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이다.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군수는 해당이 안 됩니다. 왜 군수는 해당이 안 됩니까? 군 지역에는 시가지가 울산광시처럼 넓다, 별로 없다. 시가지가 없으니까 수립할 필요가 없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도지사는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다. 틀렸습니다.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자 지정권자는 특별시에서는 특별시장이, 광역시에서는 광역시장이, 특별자치시에서는 특별자치시장이, 특별자치도에서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시에서는 시장이, 군에서는 군수가 지정권자입니다. 도지사는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자, 그래서 틀렸는데 자, 어디를 보시느냐? 291쪽을 보시면 됩니다. 자, 291쪽 찾았습니까? 자, 위에 정비 지정 1번 정비 지정권자라고 들어가 있죠. 자, 거기 1번에 줄 쳐놨잖아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시장, 특도지사, 시장군수는 정비계획 수립하고 직접 정비 지정한다 들어가 있죠. 이 사람들이 정비 지정권자예요. 그래서 그 위에 도지사는 X다까지 또 써놨지. 예.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도지사는 정비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 8번. 자치구의 구청장, 광역시 군수는 정비계획 위반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의 정비 지정을 신청해야 된다. 자, 그래서 8번은 맞죠. 자, 구청장이나 군수 같은 사람은 자 직접 지정을 못해요.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에 지정 신청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8번은 맞는데 내나 291쪽 보시면 돼요. 자, 291쪽에 보면은 자 거기에 정비 지정권자 2번 구청장 등 찾았습니까? 구청장 등은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에 정비 지정을 뭐 해야 된다? 신청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지방의 의견 첨부해서 신청해야 되지. 자,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니까 거기에 8번 맞습니다. 9번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은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데 자, 그 291쪽에 제일 밑에 보면은 정비구역의 지정 효과라는 제목이 있죠. 네. 1번에 자 보시면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있는 경우 해당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중에 국토계획 및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 지구단위 계획 내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같은 법에 따라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구단위 계획 결정 고시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게 맞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자 이거 보세요. 자 이게 오래된 주거지역입니다. 여기 이제 정비사업을 하면 정비 지정해요. 그럼 정비계획 속에 여기 무슨 내용이 들어가느냐? 여기는 새로운 기반 시설을 이렇게 설치하자. 그 기반 시설을 들어갑니다. 자 여기에는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고 여기는 필요한 상가 배치시키고 여기에는 자 공원을 조성하고 이렇게 해서 이 지역이 재개발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 이렇게 재개발하겠다 하면은 자 정비 계획 속에 이렇게 재개발한다는 내용이 들어가겠죠. 대표 들어가는 게 뭐다? 기반시설 넣어야 되죠. 기반시설 들어가. 자 여기에 자 건물을 배치시킬 때 아파트 단지에 필요한 거, 주변에 상가에 필요한 거, 건축물 용도 제한에 관한 것이 들어가야 되죠. 자 그리고 여기에 건폐율, 용적률 자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줄 건지 들어갑니다. 이런 내용들이 정비계획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지구단위 계획 있죠? 여기도 이거 필수로 들어가는 내용이다, 이 말. 자, 그래서 정비계획 속에 있는 이런 내용, 정비 지정되면 정비계획은 무슨 계획으로? 지구단위 계획. 정비구역은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의지해준다 이 뜻입니다. 자, 그게 가는 것이니까 맞다 이렇게 아시고. 자, 10번 봅시다. 정비계획 위반을 제한한 자가 위반 제한하기 전에 해당 정비예정구에 위치한 건축물 부속토지 소유자 10분의 3 이상 동의를 받아 안전단 실시 요청할 경우에 정비 위반권자는 안전단 실시를 해야 된다. 자, 틀렸죠. 요청할 때는 10분의 3이 아니고 10분의 1입니다. 자, 우리 안전진단을 실시, 자, 재건축 사업만 안전단 실시하는데 방법이 두 가지예요. 직권 실시, 요청 실시 이렇게 두 가지인데 직권으로 실시할 때는 정비계획, 자,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하면은 정비 위반권자들 알아서 실시합니다. 그래서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에 정비계획 수립 시기라는 것은 30년 이상이 지나면 돼요. 자, 그러면 직권 실시해 줍니다. 노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런데 자, 지진이 나서 지은 지 5년밖에 안 됐는데 금이 갈 수도 있죠. 또 부실 시공으로 지은 지 20년 만에 노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30년이 되기 전에 미리 좀 실시를 해야 할 경우에는 무슨 실시한다? 요청 실시를 하는데 이때 얼마 동의받아서 10분의 1 이상 동의받아 요청하면은 미리 실시해 줍니다. 자, 그래서 10분의 3이 아니고 10분의 1 이상입니다. 자, 그게 298쪽 보세요. 교재. 자, 298쪽에 보시면은 자, 위에 재건축 사업의 안전단 및 시행 여부 결정이라고 들어가 있죠. 안단 실시 후 정비계획 위반권자가 직접 직권 실시는 자, 보시면 정비계획 위반권자는 재건축 사업의 정비계획 위반을 위하여 정비 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 밑에 몇 년 해놨습니까? 30년 이상 써놨죠. 도래하면은 직권 실시해 줍니다. 자, 요청 실시는 정비계획 위반권자는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고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안단 실시하는데 이는 수립 시기 도래 전에 30년 되기 전에 미리 실시할 필요가 있을 때 하는데 1, 2, 3 있죠. 1번에 보시면은 정비계획 위반 제한한 자가 위반 제한하기 전에 정비 예정구역에 있는 건축물 부속토지 소유자 얼마 동의받았어? 10분의 이상 동의받으면 요청하면 미리 실시해 줍니다. 2번, 3도 다 동의요건이 얼마다? 10분의 1이죠. 그것 때문에 10분 틀렸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11번. 주황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은 한 지방씩 시행할 수가 있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렸죠. 재건축 사업은 한 지방씩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교재에 304쪽 보세요. 304쪽. 자, 304쪽 보시면 정비계획 시행 방법이라고 되어 있죠. 맞습니까? 주광경 개선 사업은 박스에 있는 4가지 방법과 자, 혼용하는 방법 해서 5가지 쓰는데 뭐 1번은 끝에 스스로 주택 개량하는 방법, 개인 개량 방식을 말하고 2번은 수용 방식, 3번에 환지 방식이 들어가 있죠. 밑에 재개발 사업 보시면 자, 관리 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 건설을 공급하거나 옆에 한지 방법으로 산다 해놨죠. 자, 그 다음에 재건축 보시면은 재건축 사업은 정비 등에서 인가받은 관리 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 보건시설 및 오피스텔 건설을 공모하는 방법, 관리 처분계획 방식 하나밖에 못 씁니다. 그래서 그 옆에 한지 방식 쓸 수 없다고 주의하라고 메모까지 해놨죠. 자, 그래서 11번은 그게 해당되니까 틀렸습니다. 12번. 토종 소유자가 20인 미만인 재개발 사업은 조합이 시행해야 된다. 틀렸죠. 토종 소유자 수가 20인 미만일 때는 토종 소유자 시행할 수 있죠. 조합은 시행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306쪽 보세요. 306쪽.
자, 거기에 밑에 이번에 재개발 사업 시행자 찾았습니까? 1번은 옆에 써놨어요. 오래된 주거지역이고 2번은 오래전 상업지역 등이라고 써놨죠. 오래된 주거지역은 토종 소유자가 많으니까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을 가만 동의받아서 공동 시행합니다. 자, 이번에 오래된 상업지역은 토종 소유자 수가 얼마 안 되죠. 토종 소유자 몇 명 미만일 때, 20인 미만일 때는 토종 소유자가 시행하거나 토종 소유자가 공동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12번이 틀렸죠. 조합이 시행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시행해야 됩니까? 토종 소유자 시행할 수 있다 해야 됩니다. 자, 이제 13번 보세요. 재개발 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종 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의 자, 제 동의를 받아 지장군수 등의 인가받아야 됩니다.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거는 동요권 꼭 암기해야 됩니다. 자, 교재에 316쪽을 보세요. 자, 316쪽에 보시면 조합의 설립인가라고 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자, 1번에 재개발 사업의 동요권 봅시다. 재개발 사업의 갈로 띄어놓으시고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종 소유자 얼마 동의받아야 됩니까? 4분의 3 이상.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이네. 그럼 방금 푼 문제 13번은 틀렸죠? 3분의 2가 아니고 3분의 2가 아니고 2분의 1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자, 토종 소유자 동의받아야 됩니다. 이 동요권 자주 시험에 오기 때문에 틀립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4분의 3과 면적은 2분의 1 이상. 14번 토종 소유자로서 재건축 사업에 반대한 사안은 재건축 사업의 조합원이 된다. 틀렸죠? 될 수 없습니다. 재건축 사업만 반대자가 조합이 될 수 없습니다. 자, 될 수 없다. 그래서 교재에 320쪽 자, 320쪽에 보면은 조합원의 자격 등이라고 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1번 조합원의 1번 보시면 재개발 사업, 재건축 정비 사업을 조합원은 자, 토종 소유자를 하는데 갈로 안에 보시면은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 사업에 뭐 한 자만 됩니까? 동의한 자만 됩니다. 320쪽에 자, 있죠. 그래서 그 위에 메모까지 해놨단 말이에요. 재개발 사업은 토종 소유자로서 사업에 찬반 불문하고 조합은 된다 해놨죠. 재건축 사업은 자, 토종 소유자로서 사업에 동의자만 되죠. 반대자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14번이 거기에 해당되니까 된다 해서 틀렸어요. 15번 조합은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이고 자, 그리고 서민으로부터 가르침을 인가받을 때까지 해당 정부에서 거주하거나 또 아니면 영업을 하면 됩니다. 조합장으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그게 맞는 내용인데 이거는 아마 올해 시험 꼭 나올 거예요. 조합은 자격, 조합 임원의 자격에 관한 거. 자, 그래서 325쪽 보세요. 325쪽. 자, 거기에 밑에 하단에 보면은 조합의 임원이라는 제목이 있죠. 조합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조합장 1명, 이사, 감사, 임원을 두는데 조건을 갖춰야 돼요. 자, 그래서 거기에 박스 안에 1번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거주기간이 몇 년? 1년 이상. 자, 그 다음에 정비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 갈로 떼어놓으시고를 몇 년 이상 소유? 5년 이상. 그래서 간단하게 1년 이상 거주, 5년 이상 소유 하고 있는 자 중에서 다시 위에 본문의 둘째 줄에 조합장은 또 하나 요건 더 갖춰야 돼요. 조합장은 선임일로부터 가르침을 인가받을 때까지 해당 정부에 거주하든지 영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조건 갖추면 조합장이 됩니다. 거기 관한 것이 15번이니까 15번 맞다 이렇게 하시고 16번 정비사업의 시행자 사업시행 시장수 수정 제외하고 자 사업시행계획서 정관 등 서류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사업시행계획의 인가를 받습니다. 맞는 내용이에요. 332쪽을 보시면 됩니다. 자, 332쪽에 자 보시면 사업시행 인가 고시에 인가 찾았습니까? 사업시행자는 갈로 띄어놓으시고 정비사업 시행할 경우에 사업시행계획서에 갈로 띄어놓으시고 정관 등과 그 밖에 국토교통위원회에 제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도로부터 자 제출하고 사업시행계획 인가 받습니다. 그럼 사업시행계획 인가 누구한테 받는다는 뜻입니까? 시장군수등이 받는다. 자 그래서 16번이 거기에 해당되니까 맞다 이렇게 하시고 17번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란 정비사업의 전의 토지 건축물의 감정가격에 상응하여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건축물의 일부 및 대지 공유지분으로 교환에 관한 계획을 관리처분계획이라 하죠. 맞는 내용입니다. 353쪽에 보시면은 자 353쪽에 보시면은 자 거기에 분양과 관리처분계획이라고 되어 있죠. 자 거기에 관리처분계획 뜻을 써놨을 거다 이 말. 안 써놨습니까? 써놨죠. 나는 왜 안 썼는지 그건 안 왔겠지. 자 그래서 관리처분계획 뜻이 방금 우리 방금 17번이 관리처분계획 뜻이죠. 자 다시 17번 보세요.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란 정비사업 전의 토지나 건축물의 무슨 가격? 감정가격에 상응해서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건축물 일부 대지 공유 지분 주로 아파트죠. 아파트로 자 교환 바꿔주는 계획을 뭐라 부른다? 관리처분계획이라 합니다. 17번 그 뜻이니까 맞죠. 18번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경우 재개발 사업에서는 1주택 공급 원칙이지만 종전주택의 주전용 면적 범위 안에 3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자 틀렸죠? 2주택을 공급합니다. 3주택이 아니고 2주택. 자 그래서 358쪽 보세요. 자 358쪽에 보시면은 4번에 관리처분계획 일반적 기준이라고 되어 있죠. 자 박스 안에 거기에 자 6번 보시면 1세대 1명이 하나 이상 주택 토지를 소유할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않은 2명 이상이 1주택 1토지 공유했을 때 하나만 줍니다. 그게 원칙적으로 하나 준다는 뜻이죠. 그 옆에 뭐라 써놨습니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이죠. 재개발은 원칙적으로 하나 줍니다. 자 그런데 특칙이 있어요. 7번에 밑에 박스 안에 자 거기 세 번째 보시면은 종전 토지 건축물의 가격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조전용 면적 범위 안에 몇 주택 줍니까? 2주택을 공급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방금 푼 문제 18번에서는 3주택이 아니죠. 종전 주택의 조전용 면적 범위 안에서 몇 개 준다? 2개 주죠. 자 19번 정비구역 지정은 중과 고시가 있는 날에 해제된 거 물어봅니까? 다음 날에 해제된 거 봅니까? 다음 날에 해제됩니다. 다음 날이 빠졌죠? 자, 그래 틀렸는데 363쪽을 보세요. 자, 363쪽에 밑에 중공가 등에 따른 정비구역 해제 제목 찾았습니까? 363쪽에 정비구역 지정은 중공가 고시가 있는 날 갈로 띄워놓으시고 의 무슨 날? 다음 날에 해제됩니다. 자, 그래서 고시가 있는 날이 아니고 다음 날에 20번 정비사업에서 자 대지 건축물이 분양받은 자는 소유권이 지금 고시가 있는 날에 그 대지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자 이것도 다음 날에 취득한다 해야 되죠. 자 그래서 틀렸는데 364쪽 보세요. 자 거기에 소유권 이전에 있어서 거기에 3번에 소유권 이전 고시 효과 찾았습니까? 소유권 취득. 자 대지 건축물이 분양받을 자가 고시가 있는 날입니까? 다음 날입니까? 다음 날에 새 건물에 대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 때문에 20번 틀렸다 이렇게 하시고 자 이제 주택법 자 주택법부터 또 잠시 쉬었다 갑시다.